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우리 시장은 언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제도 한껏 기대를 했지만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웃었다가 이후에 중국 시장 때문에 울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 마감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단은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4%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유가 있고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충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30분봉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대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 모두 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트렌드 자체, 추세 자체를 좀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점 자리대로 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수급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슈부터 보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다지 현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매도로 대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 자체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못 보이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적인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1분기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인데 위아래로 다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400포인트대를 이탈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410포인트대 부분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유의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모두 이 저점 자리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930포인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877.73포인트가 좀 최근에 저점을 좀 기록했는데 이 지수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산업지 쪽 섹터의 흐름들이나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 쪽이라든가 화학, 철강, 기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인 그런 대응을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의 좀 대응 영역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좀 보게 되면 성장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섹터가 계속적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향후에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 섹터들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에서 저평가형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시점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소부장 쪽, IT 소부장 쪽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5G 쪽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시점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시장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죽어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정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 쪽에서 맨하워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이오닉 5가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고객 인도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맨하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 수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차는 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전저점 자리대 그리고 61선 자리대 부분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기업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부품주들이죠. 뭐 화신이라든가 아니면 SL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61선 자리대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2월 달에 중국 쪽의 굴삭기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굴삭기에 대한 판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좀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맞물려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두산바켓 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조금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수령 과정을 다 거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령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자리대에서는 뭐 흐름주의를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금리 쪽에 있어서의 금리 상승기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금융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삼성생명은 좀 부족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봐도 그래도 양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1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매일매일 어지러운 시장을 대응하다 보니까 벌써 또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이 안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함께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시작은 빨갛게 했는데 파랗게 끝이 났습니다. 지수 하락의 개인은 역시나 매수, 그리고 외국인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 4,800억 원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어제 8,800억 원가량 매도 행진 이어갔고요. 특히나 연기금은 4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미니 선물에서 금융투자의 시장 조성이 오늘로 종료되는데 관련해서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IT 투톱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인데요. 노무라증권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여전히 살아있다라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대까지 올렸고요. SK하이닉스 목표가 19만 원대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0.4%가량 오르면서 81,200원, SK하이닉스 1.5% 빨간불 켜면서 13만 5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 1.57% 오르면서 다시 9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90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어제도 외국인 수급에 빨간불 켜줬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0.3% 오르면서 37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0.6%가량 상승으로 2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 1% 넘게 오릅니다. 어제 보합권에 홀로 좀 마감을 했는데 1.7% 올려 세운 64만 7천 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0.98% 올랐고요. 어제 4%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6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2,975선, 코스닥은 0.42% 오르면서 89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무상증자 공시에 19%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1.6%가량 빠지면서 1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나란히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주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7% 올랐는데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고요. 펄어비스 1.1% 오르면서 28만 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시즌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1%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즌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파란불로 시작을 합니다. 1.6% 빠지면서 13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1% 가까이 오르면서 32만 5,2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가져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좀 만기일인데 그 전에 이번에 월요일 수요일에 좀 변동성을 주면서 일정 부분 좀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아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반등 나오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종목들 그 구간에서의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좀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지금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올 때 현금 확보를 못 하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일사료를 처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뭐 사료주들 좀 보셔야 된다. 또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무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었죠. 팜스테리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가 갔고 무성 사료도 상승세가 좀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지 않을까,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제 발병했다는 보고서 있었고,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좀 바이러스가 좀 발생됐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8일에 화천하고 추천, 양구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뭐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잘 보셔서 잘 전략 세우신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3월 9일에 이제 한일 사료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조금 계속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완전히 뭐 급등을 해서 가격대가 뭐 치고 나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바닥에서의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보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2,200원까지 한번 목표는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말씀드리고, 뭐 2,200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팬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또 관련된 종목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팜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뭐 곡물 가격, 그 다음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지금 어제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제가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급등한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 또 신고가 나온 종목들 좀 매수하시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께 바닥에 있을 때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또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팜스토리 같은 바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소개를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나온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가, 그 전략으로 좀 가는 거지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매가 꼬이면서 오히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서 보유자분들은 뭐 5일선을 또 대응한다거나 또는 장대 음봉, 또 메이저들의 수급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대량 나온다거나 이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셔서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명전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철도 관련된 종목,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 뭐 전력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는 부분이고, 뭐 해저 케이블, 해저 터널, 뭐 공중 케이블 부분했는데 좀 기사가 하나 떴어요. 미국 쪽에서 대북 정책 매달 나온다는 게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게 한일 간에 지금 긴밀하게 좀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하고도 좀 일본하고 지금 조율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지금 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뭐 잠깐 2월 18일 날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관심도 가져도 괜찮겠다.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가덕도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저희가 한번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런다고 해서 재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본질의 가치지 않습니까? 회사의 실적이 나오고 재무구조가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주주에 봤을 때 그렇게 양호한지 이런 거 봤을 때 적합한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회 3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전에 저희 앞선 프로그램에서 저와 함께 좀 낚아채봤던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급등이 나왔는데, 이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 말씀드릴 때 회사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실적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또 이제 최대 주주를 봤을 때 효성그룹입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자는 말씀드렸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모바일 그 백화점 상품권을 좀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그런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 화폐 사업도 좀 진행을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정책 중에 하나였죠. 지역 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제로페이 복합 결제가 가능한 머니트리 앱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서 묶이면서 상한가가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선 테마주로 묶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중에 하나인 지역 화폐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가져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아시겠지만은 대선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태양금속이라든가 뭐 원익기부, 뭐 진바이오텍, 뭐 자연과환경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가 좀 되겠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1등했던 주자가 계속 1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나왔던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8,5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리뷰까지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이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네, 신성호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진스 같은 경우는 간장, 된장 등을 만드는 신성그룹의 지주 회사가 되겠는데요. 소맥 전문 업체인 신성사업과 그 다음에 장류죠. 간장이라든가 고추장,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식품을 100% 자회사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곡물 가격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겠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미국 국채 금리를 흔들어 놨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들의 또 환율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발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곡물 가격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단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신성홀딩스 쪽의 그 매출 구조를 좀 봤을 때 지난해 2019년도 기준인데요. 뭐 2018년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비슷하게 매출 구조 잡히고 있는데, 곡물 사업 쪽에서 2019년도에 한 76%가 좀 잡혔었고 2018년도에는 63%가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식품 사업 쪽에서도 20%대 잡혔었고 2018년 32%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쪽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매출 구조가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한 5%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도 매출이라든가 그다음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최근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흑자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재무 구조 쪽에서 안정성에서도 높게 좀 잡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 또 PP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0원대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가는 4,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로도 또 몇 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갑주 조승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대 법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테마주로서도 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65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은 4,400원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신송홀딩스였습니다. 매수가 4,465원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상승 탄력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가량 오르고 있고 코스닥 0.76%가량 상승입니다. 오늘 양시장 외국인이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도 사주고 있는데 이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개인은 오늘 거래소를 팔아내고 코스닥 시장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또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어제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약 증거금이 63조 원으로 신기록을 또 다시 한번 달성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전망과 나머지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시죠. 네, 어저께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요게 이제 항상 저희, 이렇게 큰 종목들, 기대가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인기를 끄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신 것처럼 보통 이제 상장하게 되면 이제 따상이라고 속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장 이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러니까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히 안 좋겠고요. 이 상장된 종목들이 청약을 성공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청약을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들 지금 보면 상장하고 굉장히 이제 따상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히트처럼 굉장히 한번 시세를 주고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 기존의 기업 가치보다 좀 부풀려져서 이렇게 상장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됐을 때 기관들의 매물이라든지 청약에 성공한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주가는 일시적으로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조정을 좀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들 중에서 간혹 박셀바이오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10개 중에 하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팝콘 가게입니다. 그냥 상장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규 상장주들 요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장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상장주들은 여러분 상장하는 첫날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중기적인 관점이나 스윙으로 이렇게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거래 대금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상장하는 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적인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겠고요. 그냥 재밌는 하나의 이벤트거리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이 성보화학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지금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관망입니다. 조정이 좀 충분하게 나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6,500원 이 저항대까지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못해도 6,350원이나 그 중심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상장된 주식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잘못 고점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탈출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평소에 거래 대금이 뭐 2억, 1억 미만일 때도 있었습니다. 4천만 원, 뭐 3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료가 소멸되고 다시 뭐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기업적인 부분은 뭐 코스피 종목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테마주로서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오고 나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전에 제가 그 서현을 매매 시그널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상한가가 한 상한가가 이제 2번 정도 나왔죠. 그리고 다음 날 요날입니다. 이날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여러분들께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1,0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11,000원 주고 또 시세가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입니다 하고 막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예전에 이제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관련주들이 한 7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증시를 한번 흔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선 테마는 강한 테마고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라는 부분이 절대 뭐 전쟁이 나더라도 투표를 하는 그런 일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선 테마는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내릴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관련주들 정말 많은데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저점 매수 최대한 노리시고요. 아마 요번에 이제 대선 테마주들 보궐선거 전에 이제 좀 움직이고 보궐선거 이후에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적주들이나 요런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마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선 테마들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정기를 거치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추후에 조정기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도 좋겠고요. 그리고 각 후보들마다 이제 앞으로 정책을 계속 내놓을 텐데, 그런 정책주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주들이 있어요. 그런 정책주들을 미리 선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 뭐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에 지금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단기 급등한 것들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는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보화학은 일단 상승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조정 나오는 거 기다려 보셨다가 5,200원이나 5,500원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TSI예요. 자, TSI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망이고요. 좀 긴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셨다가 1,000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9,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 지금 상승 파동을 굉장히 괜찮게 그리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은 또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쭉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에 이제 2차 전지 테마 관련해서 소재 관련주들이 일단 먼저 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비 관련주들 역시 이제 추후에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I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으로 조정 시 한 9,000원 부근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 흐름도 추후에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뭐 종목이라기보다는 쿠팡이 이제 상장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죠? 쿠팡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이 임박한 경우 보통 그 전에 이미 시세가 이제 다날 같은 경우 보시면 쿠팡 관련주로 시세가 이미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KCTC 이것도 이제 쿠팡 관련주로 물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그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테마의 가치는 점점 소멸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처럼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 가치가 없어지듯이 테마주들도 일정이 다가오면 그 힘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보시고요. 일정이 임박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테마주들이 별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쿠팡 관련주들은 벌써 설거지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이쪽은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 말대로 안 되고 상장 이후에 날아가더라도 아마 그날이 마지막 시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낚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냥 팝콘각으로 상장되고 난 이후에 관련 테마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그냥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동방이나 KTH나 KCTC나 다날이나 이 관련주들 대부분 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앞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포들의 물량은 거의 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들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시장이 지금 계속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력은 조금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0.87% 그리고 코스닥 0.5%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거래소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했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1,134억 원가량으로 매수 규모를 조금 늘려갔지만 코스닥 시장은 매도로 전환이 됐고 선물 시장도 같이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8원가량 내리면서 1,138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씩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안 하원 통과 소식도 있고 해서 향후 상황들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시장이 언제쯤 올라올 건지에 대한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자면은 3개월째 계속 밀리기만 하는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심하기도 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8월, 9월, 10월 때의 시장보다 조금은 더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한 통과 소식과 맞춰서 관련 그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어제 급등을 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 쪽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자면은 몇 가지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좀 올라서게 된다면 뭐 조선주들이나 중공업주들도 관심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이미 이제 현대가 이제 아람코하고 중동의 아람코 쪽이랑 수소 동맹을 진행을 좀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앞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그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매출 포인트 확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아람코에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은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다라고 좀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주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관련주들 다 있겠죠. 현대 죄송합니다.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관련주들 다 이런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공업이나 조선주 관련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을 해두신다면 중반기 이후나 하반기까지 해서 꽤나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 하단 자리에서의 라인들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작년 3월, 9월, 11월 바닥 확인하면서 1월 말 바닥 확인하고 반등이 바로 나왔고요. 여기서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평행하게 좀 상황들 맞춰보자면 주가 자체도 이런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한 이 정도 러프하게 맞춰본다면 여기서 또 고점 인식이 되면서 흐름들이 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뭐 33만 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 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주도 다 마찬가지고 중공업주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 차트들이 비슷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부양이 통과가 되면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그간에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 5G 관련주들이에요. 이 5G 관련주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 너무 심하게 좀 빠지긴 하니까 사실 KMW 같은 경우 대장주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9월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 시장 한번 꺾이면서 힘들었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1월, 2월부터 해서 좀 안정이 될 거라 봤는데 바로 그냥 다시 고꾸라지는 좀 모습이 나왔어요. 6만 원을 이탈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간에 조금 이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크긴 했는데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수익이 나고 있던 이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외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종목이 이렇게 매도 흐름 기관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리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수가 안정화되면 이 기관들의 매도 흐름도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돌아온다면 다시 종목들 다시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시점 자체가 중요했는데 이제 경기 부양은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어디에 얼마 이런 자연스럽게 이제 기사를 내면서 활동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부양은 통과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 자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가셔야되는 거. 국내에서도 그 영향이 좀 나오고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국내로의 삼성의 수주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또 KMW 쪽으로의 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고 다만 부탁드릴 건 짧게 끝나지가 않아요. 단기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종목이라서 최소한 6개월에서 연말까지는 보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KMW도
현재 구간 때 너무나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실 때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풍선이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100억 해가지고 CB랑 BW를 100억씩 발행을 좀 했습니다. 100억씩 발행을 했는데 재밌는 점이 좀 하나 있어요.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발행을 했던 공시사항을 보자면 두 공시사항 전부 다 100억인데 표면이자가 0%입니다. 0%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BW 같은 경우에도 표면이자 만기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좀 받지 않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모습이기도 하고 주체 자체도 조금 보자면은 뭐 이래저래 나쁘지 않은 쪽에서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금 증권사에서 펀드 회사에서 쭉쭉쭉쭉 그 많은 금액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또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면은 갑자기 또 큰 하락이 나오기도 좀 제한적인 게 여행업종이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또 관련주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노란부서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 이제는 좀 투자를 한번 받아서 제대로 다시 한번 일을 좀 해보자. 그간에 힘들었던 부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자도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 30% 좀 얹어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에 대한 부분도 쉐어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 좀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버행위주는 1년 뒤니까 너무 당장에 물량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는 매수 대응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좀 갑자기 좀 생겨요. 사실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황사라는 게. 작년에 황사는 자연스럽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기억도 잘 못하실 건데 황사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올해 미세먼지 좀 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좀 빠르게 좀 돌아가는 좀 모습에서 좀 바람을 타고 또 드디어 이제 미세먼지 시즌이 왔는데 작년에 사실 이제 그 공기청정기 회사들 굉장히 좀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근데 올해는 좀 이제 풀리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웰크롬 마스크 회사나 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1월인가 2월 달에 반등 나올 2월인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좀 추천을 좀 드리면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이유는 올해 이제 상반기 안으로 해서 좀 이 확대 가능성, 미세먼지 너무 많고 황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웰크롬 분위기를 한번 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나 이런저런 측면들에서 확인해보자면은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급하게 매수보다는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종목으로 좀 상반기까지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진 전문위원의 종목식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2% 이상이고 코스닥도 0.9%대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완전 바닥에서 조금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좀 백신 나오고 하다 보니 이슈 갖고서 좀 빠른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만 원까지 우선 보도록 하는데요. 10만 원 그리 높진 않습니다.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호텔 신라였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 목표가 10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좀 회복을 해주고 있네요. 코스피 1.28% 그리고 코스닥 0.9%가량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코스닥 시장도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규모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1,80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양시장 매도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투신과 연기금은 또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략 같이 세워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